제가 요새 좀 마음이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영상도 이제 촬영도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도 알려드리고 상담 문의가 오시면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뭐랄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의뢰인들이 문의가 되게 많이 오면서 저희 사무실의 인력은 좀 한정되어 있고 또 의뢰인들은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저는 변호사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은 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혼자 물론 이제 뭐 상담하는 사무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의뢰인의 이름조차 모르고 막 100명, 막 150명 이렇게는 관리를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 사건 수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사건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이상 수가 넘어가면 더 이상 그 사건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 평범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처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왜 우리 의뢰인들이 이렇게 많이 불안해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또 의뢰인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가 없는 그런 분야에서 어떤 곳을 믿고 가야 되지? 라고 판단을 할 때 내가 느끼는 불안감을 생각해보면 그런 의뢰인들의 불안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당신한테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정말 다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런 의뢰인들이 전화가 올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내치는 그 과정에서 또 마음이 힘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달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뢰인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기면 사실은 답변을 못하는 답변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질문이 너무 일편적인 그러니까 더 들어봐야 나오는 정보들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뭐 카톡 하듯이 이거는 어떤가요? 저건 어떤가요? 라는 변수들을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물어보는 것만 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거 상담을 받아봐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도 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 상담을 내가 못 해주니까. 그래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말은 좀 성실하게 좀 길게 달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분도 보지만 다른 분도 보고 공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사건을 맡겨주신 또 의뢰인들은 저희 사무실도 그렇지만 다른 사무실들도 의뢰인들이 많이 불만이 쌓이는 이유가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불안해서 결국 그런 건데 불안한 이유는 가지 않은 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일까지 마감인지 다음 주까지 마감인지 한 달 뒤가 마감인지 예를 들어 파산 같은 경우에는 예납 명령이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법원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의뢰인들이 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사무실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법원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니까 계속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없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고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답변을 해드리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좀 채무자들도 많이 어려워하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리고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보는 부족하고 의뢰인들은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채무자들도 계속 불안하지 않게 달래드리고 설득하고 우리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런 채무자들의 마음을 많이 고려해서 우리는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교육이나 안내들을 계속하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문의가 많아지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커뮤니티에 그런 공지를 드릴까도 생각을 했어요. 기본 방침들이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담이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담 문의를 주셔야지 저희가 안내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긴 한데 이제 그거를 개별적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매번 상담이 마감이 됐다는 안내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우니까 이거를 커뮤니티에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커뮤니티를 모든 분들이 다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또 안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채무자들의 어떤 불안감과 그리고 또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뢰인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요새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채무자들의 좀 전반적인 많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분이든 의뢰를 하지 않는 분이든 전반적으로 이제 이 도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좀 다할 테니까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잘못된 정보들에 휩쓸리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드리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믿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고 이러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채무자들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분야에서 채무자는 계속 발생하겠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이 채무자들을 구제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자랑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랑? 제 자랑 되게 잘하는데 네.
제가 요새 이제 후기들을 좀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후기를 좀 조심스럽게 요청을 드리면 이제 물론 이제 실명이 공개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정말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는 거에서 제가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최근에 제가 면책 이제 앞두고 있는 분인데 저랑 이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당신의 사례로 컨텐츠를 하나 찍고 싶은데 혹시 이제 후기를 주실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그 요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면책 전에도 후기를 하나 써주셨고 면책 후에도 내가 후기를 하나 더 써주겠다고 하시고 원하시면 인터뷰도 하겠다고 하시고 뭐 모든 홍보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이 사무실을 알리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보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 힘이 나요. 그런 후기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의 신뢰가 저한테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그 보일 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이제 도산 변호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목만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저희가 모여서 이 채무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의 그 업무 처리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당한 보정들에 대해서 좀 체계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실제로도 지금 논문 하나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산 변호사회 그 이사회 차원에서 각 그 지회에 직접 나가서 이 회에서는 어떻게 개인회생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러니까 관할마다 되게 달라요. 그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원래는 민사를 서울에서 하나 제주도에서 하나 똑같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채무자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